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월드컵 조별 예선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A매치 국대 주간이 그 이제 UEFA 네이션스 리그 결선 토너먼트랑 월드컵 예선이 같이 혼재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도 아직까지 이제 배당이 명확하지 나오지 않은 좀 이제 해외 배당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한 거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그런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하위권 팀들 간의 경기가 있습니다. 첫 경기 이제 키프로스 대 산마리노인데 당연히 산마리노는 최하위에 있고요. 그래도 전 키프로스를 조금 올렸어요. 이게 키프로스는 원래부터 혼발이 있는 팀이에요.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막 비슷한 레벨인 리투아니아를 뭐 이제 이긴 것도 모든 골이 뭐 실수나 중거리에서 나온 만큼 오픈 플레이에서는 뭐 유의미한 장면을 만드는 게 잘 안 되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상대가 산마리노면 얘기가 다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산마리노가 얘네가 작년 9월 달에만 20년 만에 A매치 첫 승을 거뒀었고 또 이제 리히텐슈타인을 잡고 1년에 2승을 거뒀거든요. 되게 역사적인 한 해를 거둔 겁니다. 산마리노 축구 입장에서는. 원래 뭐 얘네들이 1년에 한 골 넣기도 힘든 애들인데 작년에만 무려 7골을 넣었어요. 지브롤터랑 비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키프로스한테는 역사상 이런 식으로 상대전적이 7전 전패였었거든요. 최근 5년 사이에 모두 3점차 이상의 패배를 당해가지고 그냥 원정이라면은 산마리노가 이길 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산마리노가 비빌 각을 보려면은 키프로스보다는 좀 더 아래급 팀들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키프로스가 최근에 분위기도 좋았었고 맞대결 전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산마리노가 최근에 선전한 건 맞는데 저는 이 경기는 키프로스의 승각이 맞는 것 같네요. 최대 한번 핸승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루마니아 대 보스니아 볼게요. 저는 루마니아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스니아도 많이 내려갔죠. 자, 원래 저는 루마니아는 얘네들이 유로 본선에서 보여준 거나 최근 대표팀에 뭐 데니스맨, 미하일라, 라즈만 마린, 드라구신 경쟁력 있는 애들이 꽤나 유럽 주요 무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얘네들이 리그 C는 6전 전승으로 쉽게 뚫었는데 뭐 이거는 아무래도 보스니아가 그 리그 A에서는 못 볼 꼴을 봤어도 어쨌든 보스니아는 유럽 최상위 리그는 찍어본 거고 얘네도 아마 리그 C에서 막 코소보,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만났으면은 5승 이상은 거뒀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보스니아도 이번 대회 때 39살에 에딘 제코가 소집이 됐고 콜라치냐치도 있거든요. 지금 피아니치의 국대 은퇴나 아직은 쓸만한 뭐 라데 크르니치 이런 애들이 없는 것도 아쉽긴 합니다. 보스니아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보스니아랑 루마니아가 뭐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 싶기는 해요. 2022년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서로 1승 1패를 주고받았었는데 루마니아가 홈에서는 뭐 4대1로 대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홈발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루마니아의 뭐 야구세 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스니아가 유로를 갔어도 루마니아만큼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루마니아가 보스니아 대신에 네이션스 리그 A에 갔어도 보스니아처럼 쳐맞았을 거라고 봐요. 그냥 둘 다 비슷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이제 몰타 대 핀란드 보겠습니다. 둘 다 뭐 하위권이죠. 일단은 몰타는 C 티어에서도 거의 뭐 최약체급이고 핀란드는 B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건 핀란드가 리그 B에서 6전 전패로 못 볼 골을 봤지만은 그래도 몰타는 리그 C에서 거의 뭐 끝자락급이고 규모 차이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몰타는 국가 체급상 그냥 몰도바 정도 잡았으면 꽤나 선전을 한 건데 냉정하게 핀란드가 몰타나 뭐 몰도바 이런 애들보다도 한 2단계 정도는 윗급이라고 보입니다. 몰타도 얘네들이 뭐 이탈리아 반도랑 북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지라 홈발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역사상 맞대결 상으로도 그냥 핀란드가 지금 5연승 중이에요. 상대전적이. 가장 최근 맞대결이 이제 2018년인데 그때도 5대0으로 홈에서 이겼었다. 이건 뭐 아무리 양보해도 몰타가 뭐 홈이라고 해도 아무리 양보해도 햄머 같고 개인적으로 그냥 핀란드가 비길 각도 없이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폴란드 대 리투아니아 볼게요. 폴란드는 A티어 끝자락 그래도 놓기는 났어요. 반대로 리투아니아는 C에서도 그냥 최약체급 이렇게 났는데 차이가 심하죠. 뭐 폴란드가 이제 뭐 리그 A에서 수준 미달로 B로 내려갔다지만 그거는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스코틀랜드 같은 팀을 만나서 그런 거고 스코틀랜드랑 1승 1패 주고받고 다른 팀한테도 꼭 이제 폴란드가 한 골씩은 넣어줬었거든요. 그런 모습은 보여왔다. 어쨌든 화력은 있다는 얘기고 이제 뭐 리투아니아한테 홈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유로 예선에서도 얘네들이 몰도바, 체코, 알바니아 이런 원정에서는 져가지고 혹시 모르긴 한데 오늘은 뭐 홈이기도 하고 마침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도 유로 예선에서는 막 불가리아까지 잡고 나름대로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최근에 리그 C에서도 그냥 코소보, 루마니아, 키프로스한테 6전 전패한 거 보면은 그냥 얘네들이 폴란드를 어떻게 해볼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폴란드 사이드에다가 오바 같은 것들도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도라 대 라트비아 볼게요. 둘 다 뭐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이죠. 안도라는 D티어 팀이고 라트비아는 C에서도 거의 뭐 끝자락입니다. 비슷한 레벨이라고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안도라는 유럽의 딱 최약체 중에서는 그래도 뭐 스페인 피가 흘러서인지 볼 좀 굴린다 정도의 레벨이거든요. 최약체인 뭐 리히텐슈타인이나 산마리노만 딱 이제 뭐 잡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라트비아도 리그 D에서 C 사이의 레벨이지만 그래도 저는 얘네보다도 국가 규모는 조금 있고 더 윗급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유로 예선에서 아르메니아를 잡은 적도 있지만은 사실 뭐 둘 다 그냥 강팀들한테는 한 끼 식사죠. 역사상 맞대결상으로도 꽤나 무승부가 있긴 한데 2020년대 이후로는 라트비아가 상대 전적이 2승 2무 정도로 그래도 앞서는 몇 수도 있고 그냥 저는 근래 모습으로는 한 점차 승부, 한 점차 이내의 승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각도 없지는 않고 저는 무라든지 라트비아가 정배우는 뭐 햄무,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잉글랜드 대 알바니아인데 잉글랜드는 저는 좀 나름대로 위쪽에 놨어요. 그리고 알바니아는 B티어 이렇게 있는데 잉글랜드가 리그 A에서 뒤지게 못해가지고 리그 B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뭐 그리스한테 뜬금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잉글랜드는 잉글랜드죠. 유로 본선에서는 되게 답답했지만은 그래도 뭐 수비발로 토너먼트에서는 높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이제 뭐 이번에 월드컵 예선에서는 알바니아 뭐 세르비아 이런 애들이 한 조가 됐는데 여기서 뭐 월드컵 본선 정도는 무난하게 갈 레벨이죠. 이제 알바니아는 얘네가 폴란드나 체코가 있는 조에서도 조 1위로 유로 본선에 갔는데 그 정도도 뭐 단단한 수비력과 튼튼한 중원 이런 걸로 꽤 선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본선에서도 크로아티아, 스페인, 이탈리아 너무 어려운 조에 걸리는 바람에 그냥 아무것도 못했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그냥 딱 체코, 알바니아, 조지아 비슷한 팀들의 체급이랑 만나가지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딱 체코, 우크라이나, 조지아 비슷한 체급 팀들이랑 만나가지고 별로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알바니아도 제자리로 갔다고 봐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뭐 세리아에서 잔뼈가 굵은 뭐 수비나 중원의 단단함 이런 것들은 경기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뭐 잉글랜드가 맞대결상으로도 알바니아한테 전승이거든요. 매번 그리고 뭐 마헨을 해냈는데 저는 뭐 많이 봤을 때 이거를 뭐 2점까지 준다 핸디를 그러면 알바니아의 2햄무까지는 좀 해줄 법도 하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잉글랜드의 헨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기 하나 더 있는데 친선 경기가 하나 있는데 북아일랜드랑 스위스 경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뭐 일정상 경기가 없는 애들끼리와 그냥 붙는 거여가지고 크게 뭐 얘기할 건 없고 북아일랜드는 전 여기다 놨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여기다 놨는데 이게 북아일랜드가 원래는 C티어였거든요. 근데 난 얘네 많이 올렸어. 얘네는 리그 C에서도 가장 돋보인 팀 중에 하나였었어요. 특히 공격 전개가 아주 좋았었고 애매한 팀들 상대로 선전을 했는데 근데 아마 스위스 같은 팀한테는 어렵기는 할 거예요. 뭐 이건 스위스도 얘네가 유로에서 광탈한 다음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막 세르비아, 덴마크, 스페인한테 경쟁력을 못 보여주기도 하고 그냥 뭐 스위스도 딱히 뭐 좋게 볼 건 없는데 이거는 그냥 만약에 북아일랜드가 스위스 아니고 다른 팀 만났으면 저는 역배 같은 것도 보고 싶었는데 그냥 스위스니까 많이 봐봤자 프렌 같거든요. 그냥 굳이 욕심낼 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북아일랜드가 경기가 있을 때 그때는 좀 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남미 예선으로 돌아와가지고 에콰도르 대 베네수엘라 경기가 있어요. 에콰도르는 지금 황금 세대긴 한데 막 실적은 딱히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현재 얘네가 남미 예선에서 3위에 있긴 하지만 득점이 11점밖에 안 돼요. 대신에 7점이 사실점으로 가장 적은 점수를 줬던 게 선전했던 요인이거든요. 수비진의 뭐 에스투피냐, 힌카피, 윌리안, 파초 이 라인으로 앞으로 몇 년은 더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뭐 중원에도 뭐 카이세도라든지 윙사이드에는 뭐 곤잘로 플라타가 있고 전방에도 뭐 에네르 발렌시아 공격진의 나이가 많기는 해도 아직까지 황금 세대가 진행형이라고 봐야죠. 반대로 이제 베네수엘라는 얘네가 그 이제 국대를 뭐 10년 이상 지탱을 하던 뭐 이제 그 론돈이라든지 링콘 이런 애들 이후에 앙헬 에라, 막 요르단 오소리오, 아람부루 견실한 놈들이 등장했다고 했더니만은 얘네가 이제 코파 이후에는 지금 7경기 동안 3무 4패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되게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원정을 전부 다 졌던 것들 이게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에콰도르 원정에서 기대감은 그냥 뭐 아주 적다고 봐야죠. 뭐 종종 이제 베네수엘라도 잘 버텨가지고 언더 똥게임 띄우는 게 주목이었는데 예선에서 뭐 15실점이나 한치라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에콰도르 사이드에다가 마헨은 좀 무섭긴 해. 언더팀이어서 에콰도르가. 뭐 언더 같은 거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루과이 대 아르헨티나 경기가 있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 얘네가 남미에선 1, 2위 간의 대결입니다. 승점 차는 꽤 있긴 한데 아르헨티나 상당히 좀 단단했지만은 이제 2024년에 콜롬비아랑 파라과이 원정을 지고 베네수엘라한테 비겨가지고 저는 우루과이가 홈이라면 한번 해볼만도 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매번 그 우루과이가 구성상으로 비엘사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맞는 젊고 투지 넘치는 선수단이랑 결이 맞다고 했는데 코파에서는 조금 삐그덕대긴 했지만은
최근 상승세로 좀 단단해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2024년 A매치가 코파에서 뭐 관중 난동 징계로 결장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벤탄쿠르라든지 누네즈 돌아오는 분들 많이 다 돌아왔고 가장 최근에는 콜롬비아한테 극장골로 또 승리까지 해가지고 브라질 원정까지 비기기도 하고 우루과이의 이런 모습들이 좀 경쟁력을 입증한 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예선 주간에서 메시나 디마리아 같은 노장들을 소집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챕터2를 꾀하는 중인 것 같아요. 라우타로나 훌리안이 소속팀에서 훌륭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여태까지 메시 없는 아르헨티나가 증명한 게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무게감이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대적상으로 우루과이가 2013년 이후 이때 한번 잡아본 이후로 그동안 아르헨티나를 한 번도 못 이겼었는데 2023년에 한번 이겨본 것도 그렇고 원정에서까지 무승부라든지 이거는 뭐 우루과이 사이드 저는 그런 쪽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언더도 생각해 본 척 하겠습니다.